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항상 이맘때쯤 되면 다들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시는데요. 세금에 대해서도 역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저희 돈 되는 법에서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제가 알기로 이제 연말정산 좀 12월 달 급여와는 상관이 없이 내년도 2월 급여 지급 때 정산을 받아서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지금 미리 준비를 하면 좋은 이유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하시는데 네. 세금에 대한 신고만 내년도에 할 뿐이지 그 연말정산은 결국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에 대해서 이제 수입과 그다음에 내가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고 싶으시다면 이제 올해 12월 31일까지 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끝나기 전에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연말정산을 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이제 보충적인 행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벌써 오픈을 했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도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을 내가 2월 달에 정말 실제 하기 전에 미리 서비스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오늘부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가시면 언제든지 확인해 볼 수가 있으신 거니까 그 내용을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바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연말정산 받기 위해 어떤 점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될까요? 네, 저희가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연말정산을 조금이라도 공제받으실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기 전에 뒤에서 좀 설명이 좀 많이 나오는 단어 딱 두 가지에 대해서만 이론적으로 가장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소득공제라는 것과 네. 세액공제라는 거의 차이점이거든요. 네. 복잡한 내용은 아닌 거니까 최대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소득금액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들은 매출, 즉 내가 받은 월급에서 경비를 쓴 금액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라는 것들을 차감한 후에 세율이 곱해져서 세금이라는 계산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계산된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뺀 후에 내가 실제적으로 얼마만큼씩 내거나 돌려받는 금액이 확정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기준이 되는 금액인 거고 세액공제는 세율 곱한 후에 공제되는 금액이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공제라면 세액공제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소득공제를 받는 것보다 세액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이런 세무사님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좀 연말정산 더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거는 뭘까요? 네, 가장 먼저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지금 바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기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만약 이제 무주택 근로자가 총 급여에 따라서 이제 월세 지급액이 12%만큼 네. 최대 750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이제 아파트나 다세대뿐만이 아니라 고시원이라든지 아니면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이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네. 혹시 이제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해서 공제를 못 받으신 경우에는 이제 통장으로 월세 지급한 내역과 계약서만 가지고 계시면 5년 내에 이것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이 점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뭐 전입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을 좀 잘 보관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리고 인적 공제 요건 또 이게 12월 30일자 기준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제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과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인적공제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일자는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12월 31일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혹시나 내가 뭐 결혼식은 했지만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절세적인 측면에서 혼인신고를 통해 가지고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으실 수도 있으신 거고 이렇게 배우자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배우자의 뭐 기본적인 인적공제뿐만이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까지도 내가 추가적으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외에 연금저축을 통해서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얼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그 연금저축처럼 금융상품을 통해서도 연말정산 환급 금액을 조금 높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것들이 연금저축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400만 원을 한도로 연금저축에 가입을 한다면 그 납입한 금액의 최대 16.5%만큼씩 그래서 최대 66만 원씩을 세액공제를 좀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이건 이제 납입 시점에 상관없기 때문에 네. 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혹시나 더 세액공제를 더 받고 싶다,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12월 31일자가 지나가기 전에 400만 원을 일시에 납부하신 경우에도 똑같은 세액공제를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퇴직연금 계좌 같은 것들, 뭐 DC나 IRP 같은 것들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불입을 하고 계신다면 연금 저축과 합쳐서 최대 세액공제 같은 거를 공제한도도 높이실 수가 있을 거니까 네. 이것도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만 이러한 공제는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일시에 납부를 해도 한도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좀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것 외에 올해부터 연말정산 관련해서 개정되는 내용들이 있다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올해는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이렇게 뭐 추가되거나 생긴 것은 없습니다. 아쉽게도. 하지만 이제 공제 금액이 늘어난 것들이 있어서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제 월세 세액 공제 금액도 올해부터 최대 15%까지 이제 공제율이 좀 상향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 항목도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이제 지출한 이제 대중교통비가 있는데 이 공제율이 이제 40%에서 80%까지 네. 상향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상반기에 사용한 것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이제 40% 공제율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 이왕이면 하반기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이 뭐 절세 측면에서는 좀 좋다. 뭐 이게 네.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 제가 추가적으로 또 하나만 설명드리면 그 원래 당초에는 이제 없어질 거라고 예상했었던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게 연장이 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택 청약저축의 소득공제 기한이 3년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혹시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계신다고 한다면 납입한 금액의 최대 240만 원까지 한도로 해서 네. 납입액에 대한 것들을 그 40%만큼씩을 소득 공제를 해줄 수 있는 큰 제도이거든요. 이 공제만 받아서 계산을 해본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1년치 중에서 이런 공제를 최대한도 받는다고 한다면 한 달치 월세를 공짜로 받는 정도의 혜택이 좀 받으실 수 있으실 거니까 그 내용도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좀 이러한 개정 내용들 중에서 일부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확정이 되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세법 개정안이 어떻게 통과가 되는지를 좀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해서 내년 2월 달쯤에 다시 한 번 더 연말 정산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